시한장치의 마철로 에도가와 코난과 연쇄폭탄 테러범 간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자 명탐정 코난 극장판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명탐정 코난 시리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터닝포인트와도 같은 훌륭한 작품이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명탐정 코난 극장판이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없어서 상당한 저예산으로 급조했다고 한다. 14번째 표적, 연쇄살인범과의 대결을 그린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이다. 모리 코고로와 키사키 에리의 과거사가 나오며 모리 코고로에게 초점이 맞춰진 작품, 모리 코고로가 형사를 그만둔 이유가 나온다. 전작과 비슷하게 웰메이드 명작이라 평가받는다. 특히 이름에 들어간 숫자 순서대로 살인을 전개한다는 주제는 독창적이라며 호평받았다. 또한 관람객들이 범인을 추리하는 데 있어서 교란하기 위해 편집된 정보를 제공한 것도 이번 작품이 시초다. 훌륭한 스토리와 좋은 각본, 그리고 허당으로만 비춰지던 모리 코고로가 보여준 의외의 멋진 모습 덕분에 전체적으로는 남녀노소 크게 호평받는 명작 극장판이다. 세기말의 마술사, 원작의 인기 캐릭터인 궤도키드와 하이바라 아이, 그리고 하토리 헤이지가 첫 등장한 극장판이다. 극장판 시리즈 중 최초로 일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높은 완성도와 인기에 힘입어 현재의 코난 극장판 인기를 확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기와 2기에서 쌓은 빌드업을 바탕으로 작화, 연출, 음악, 스토리에서 그야말로 강력한 포텐을 터뜨린 셈이다. 수평선상의 음모, 바다 한복판 대형 유람선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과 음모를 그린 시리즈로 명탐정 코난 9번째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추리 쪽에 상당히 스토리를 치중한 편인데 이 때문인지 매우 지루하다는 평이 많다. 원작의 인기 하향과 당시 극장과 불황이 겹쳐 3기 이후 최악의 흥행 성적을 보이고 말았다. 전율의 악보, 스토리는 평범하지만 나름 스케일도 크고 전개도 나쁘지 않아 추리 외적 요소에서 좋은 평을 받았으며 이번 극장판의 게스트 히로인인 아키바 레이코도 괜찮은 오리지널 캐릭터로 호평이 있다. 다만 클래식 음악이라는 소재 때문인지 영화가 잔잔한 분위기라 긴장감이 별로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국내 개봉 기준으로 최종 누적 관객 수는 11만 6,059명. 명탐정 코난 국내 개봉작 사상 최저 관객이다. 눈동자 속의 암살자, 명탐정 코난 리즈 극장판 중에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스토리와 각본, 연출이 실사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아주 탄탄하다. 그리고 범인의 동기와 캐릭터성, 스토리의 개연성은 시리즈 최고의 평가를 받는다. 감벽의 관, 야마모토 감독이 맡은 명탐정 코난 극장판 시리즈 중에서 가장 평가가 나쁘다. 일단 개봉 당시 액션에 치중해 정작 중요한 추리가 많이 미흡했다는 문제를 지적받았다. 그러나 그 치중했다는 액션도 임팩트가 약한 편이다. 여담으로 현재까지 명탐정 코난 극장판 중 유일하게 투니버스 방영 시 등급이 15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된 작품이다. 은빛 날개의 마술사, 높은 작품성으로 극찬을 받으며 잘나가던 코난 극장판의 하향세의 시작으로 이야기가 일관되지 못하고 추리와 액션이 따로 논다는 지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액션의 스케일은 큰데 비해 추리의 스케일은 TV판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너무나도 작다. 흥행의 신기록을 계속해서 쓰던 6기까지의 최고 전성기가 지나가고 나온 본작은 결국 전작들에 비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이 대다수였고 흥행에서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코난의 숙적 검은 조직이 첫 등장한 극장판이다. 명탐정 코난 극장판 사상 최고의 걸작이자 베이커가의 망령과 함께 작품성과 오락성을 모두 잡은 명작 극장판으로 꼽힌다. 극장판 인기투표에서도 베이커가의 망령과 함께 1, 2위를 다투며 팬덤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극장판으로 꼽힌다. 특히 이 작품의 최후반부에서 포드 머스탱을 타고 탈출하는 장면은 코난 극장판 역사상 최고의 클라이맥스 액션 명장면. 탐정들의 진혼가, 명탐정 코난의 10주년 기념 작품이기 때문에 하토리 헤이지, 궤도 키드를 비롯하여 등장인물들이 총집결하는 작품이다. 참신한 설정과 특별 출연 등으로 나름 오락적 재미는 갖추고 있다는 호평이 많으며 강력한 긴장감을 자랑하는 기본 스토리도 평이 좋다. 천공의 난파선, 일본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 생화학 테러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사용되었으나 오히려 작품이 테러물에 가까워진 탓에 추리물 본연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테러물 특유의 긴박함과 진지함도 크게 잘 살렸다고 보기도 힘들었기에 부정적인 평도 상당하다. 반대로 키드의 팬이나 독특한 소재를 좋아하는 팬들은 오락성이 높고 키드의 활약이 많아서 볼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다. 미궁의 십자로,
명탐정 코난의 평소 대부분의 극장판이 할리우드식 액션과 추리를 혼합한 데 반해 이번 극장판의 주장르는 헤이지와 카즈아의 로맨스물에 가깝다. 폭파신이나 스펙터클한 클라이맥스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명탐정 코난 극장판의 전성기 시절의 마지막 작품이지만 호불호가 제법 갈리는 작품이다. 베이커가의 망령. 명탐정 코난 시리즈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탄탄한 스토리와 개연성, 시대를 앞서간 흥미로운 소재와 수준 높은 주제의식, 역대 극장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오락성 등 열렬한 호평을 받으며 전작인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명탐정 코난 극장판 인기순위 1, 2위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작품. 탄탄한 스토리와 개연성이 있는 전개, 확실한 절정과 결말 등 모든 이들에게 명작으로 뽑히며 극찬을 받는 극장판으로 남아있다. 일본에서는 오기나 사기 극장판에게 인기가 약간 밀리는 경향도 있지만 한국 한정으로는 독보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최초로 영화관에서 개봉된 코난 극장판이기 때문이다. 절해의 탐정. 코난 극장판 시리즈 중 역대 최악의 극장판으로 평가받으며 15기를 기점으로 위세가 기울어져 갔던 코난 극장판의 최악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실하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엉망진창인 추리, 난무하는 고증 오류, 캐릭터 붕괴, 부실한 전개 등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최악의 극장판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성공했는데 이 작품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코난 극장판은 팬덤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평가가 아무리 낮아도 계속해서 흥행에서는 크게 대박이 터진다. 2차원의 저격수. 처참하게 혹평을 받았던 전작 절해의 탐정에 비해서는 그나마 낫지만 지루하고 엉망진창의 완성도라는 혹평 세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에선 중후반 부분의 위기, 절정으로 이어지는 데 비해 본 극장판은 위기가 거의 앞부분에 쏠려 있어 정작 중요한 중간의 추리 부분이 매우 지루하다는 추리물로서 치명적인 비판을 받았다. 치르게 추적자. 명탐정 코난의 최고 전성기 이후 개봉한 극장판 중 가장 평이 좋은 극장판이다. 검은 조직과의 정면 승부란 소재 덕분에 전작들을 훌쩍 뛰어넘는 폭발적인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영화가 주는 긴장감은 코난 극장판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이 많다. 침묵의 15분. 터무니없는 추리, 부족한 개연성과 현실성 등 전체적으로 아쉬운 작품이지만 곡선 하나만큼은 정말 잘 뿌렸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코난의 스노우 보딩 액션의 스펙타클은 굉장히 잘 살렸다는 평가가 많다. 화염의 해바라기. 키드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코난과 궤도키드의 대결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적었고 거기에 범인의 이해 못할 동기와 사연 등 추리 파트는 이번에도 혹평을 받았다. 다만 코난과 하이바라 커플의 떡밥과 최근 극장판들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음악과 뛰어난 액션 연출이 나와 괜찮은 극장판이었다는 말도 있다. 다만 작화에 문제가 좀 있는데 초반부는 시리즈에서도 손에 꼽는 뛰어난 작화를 보여주지만 후반부는 작화가 초반부랑 비교해서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무너진다. 감독이 콘티를 너무 늦게 제출해서 작화 수정에 공을 들일 시간이 적었다는 비화가 있다. 11번째 스트라이커. 리즈 시절 걸작들에 비해 다소 유치한 스토리와 추리 요소가 발목을 잡아 전작에 이어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몰입을 방해하는 말도 안 되는 전개 과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작품이기도 하다. 일본 야후 영화 평점을 보면 시리즈 최악의 작품으로 평가받던 감벽에 관 다음으로 순위가 가장 낮다. 진홍의 영가. 로맨스를 좋아하는 여성 관객들에게 로맨스 서사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중심 주역이 된 하토리와 카즈아, 모미지 사이의 감정적인 줄다리기와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스토리의 특징 때문인지 현지 관람 후기들을 보면 관객 구성에서 커플의 비율이 상승했다고 한다. 순흑의 악몽.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극장판이다. 영화 내내 벌어지는 거대한 스케일의 액션은 역대급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추리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호평이 갈린다. 화끈하고 퀄리티 높은 액션과 7년 만에 극장판에 등장한 검은 조직의 시너지로 대응행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 극장판의 주역 큐라소의 인기가 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높은데 지금도 극장판 캐릭터로 한 번만 등장하기에는 아쉽다며 본편 출연을 희망하는 팬들도 있다. 기색의 탄원. 졸작이라고 호평받던 제로의 집행인 감청의 검과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지루하다는 평이 많다. 메인 예고편으로 내세웠던 아카이 슈이치의 분량은 생각보다는 적었지만 등장 장면에서는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었다. 최근 극장판들이 거의 작품 내적 측면에서는 암흑기를 찍고 있었기에
비교적 긴장감도 있고 흥미진진했다거나 추리 부분이 몇 년간 극장판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제로의 집행인 명탐정 코난 시리즈 최근작은 물론 시리즈 전체에서도 스토리가 엉망진창이라는 상당한 혹평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명탐정 코난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그러나 후루야 레이의 매력 어필이라는 토끼 하나는 잡았기에 흥행에는 성공하였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11번째로 1억 달러를 넘겼다. 명탐정 코난 시리즈로는 역대 최초의 기록이다. 감청의 권 극장판 최초로 여성 감독이 기용되면서 새로운 시선과 연출을 보여줬다. 작품에는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식 연출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잘생긴 미소년과 미소녀 캐릭터 위주로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그들이 멋지게 보일 상황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전개가 굴러간다. 그렇다 보니 다소 아쉬운 작품성과는 별개로 극장판 자체는 흥행에 성공했다. 할로윈의 신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일단 비판이 심했던 직전작 22기, 23기와 비교하면 꽤 볼만한 평작이라는 평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스토리의 후반부 파트는 불호의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는데 코난 극장판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축구공을 활용한 무리수 액션이 이번에는 불꽃공이라는 최악의 명대사까지 남기며 흑역사를 만들었다. 흑철의 어영 명탐정 코난의 대인기 요소인 검은 조직과 코아 커플이 소재인 만큼 개봉 전부터 여타 극장판과는 기대감의 정도가 달랐고 예상대로 개봉 이후부터 상당히 팬들의 인기와 호평이 엄청나게 대폭발적이다. 감독의 전작 제로의 집행인이 상당한 비판을 받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행히 스토리도 준수하며 연출과 작화까지 챙긴 데다 코아 극장판이라는 상징성과 100억엔을 넘어 130억엔의 대기록까지 달성한 평점과 흥행을 모두 잡은 오랜만의 수작이라는 평이 많다.